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펀디멘털 팀 김창현입니다. 오늘 저는 뉴스 시스템 모델로 이번 렉시스 2020에 발표된 크레드라는 추천 시스템 논문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 발표를 위해 같이 도와주시는 펀디멘털 팀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파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 종이나 잡지를 통해 접하던 뉴스 소비에서 PC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뉴스 소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을 통한 뉴스 소비가 9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읽는 독자들을 위해 더 관련 있는 뉴스, 관심 있는 뉴스를 추천해주는 뉴스 추천 시스템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뉴스 추천 시스템인데요.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다음에서 이렇게 뉴스 기사를 열람하게 되면 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렸을 때 이 기사에 맞는 뭐 리플과 관련된 이런 기사라든지 혹은 열람 시점에 유행하고 있는 기사들을 묶어서 이 시각 추천 뉴스라는 이름으로 추천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인트로 파트에서는 뉴스 추천 시스템이 다른 추천 시스템, 그러니까 쇼핑 상황에서의 추천 등과 다른 점을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반으로 모델의 설계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꽤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뉴스 기사들은 되게 타임 센시티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스 기사의 경우 생성되고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배포된 이후에 빠르게 수명을 다한다는 것인데요. 이 논문 이전에 관련 연구를 진행한 DKN에 나온 이 그래프에 따르면 뉴스 기사 및 클릭 로그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그러니까 뉴스 기사들이 있고 유저들이 몇 시 몇 분에 클릭했다라는 로그가 남긴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90% 이상의 뉴스가 생성 후 이틀 뒤에 수명을 다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5번 미만 정도의 적은 횟수의 뉴스 열람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인터넷 쇼핑에서의 상품이나 혹은 웹툰에서의 만화 회차 등과 비교해 봤을 때 되게 유의미하게 수명이 짧은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스 기사들이 정확성, 간결성, 명확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시나 소설 같은 좀 추상적인 문화 혹은 광고 캐치프라이즈 등과 같은 비유적인 문장들에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하며 또 육하 원칙이라는 강한 구조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추천에 비해서 컨텐츠 베이스드 추천, 그러니까 여기서 컨텐츠 베이스드 추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아이템 A를 어떤 유저가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A와 컨텐츠 내용적으로 비슷한 뭐 A 프라임, A 프라임 프라임을 추천하는 방식을 CB 추천이라고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게 랭귀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NLU, 그러니까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을 이용한 도큐먼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모델인 벌트나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들을 이용해서 기사들 간의 유사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뉴스 기사는 이런 소수의 엔티티를 기반으로 내용이 작성됩니다. 이 그림에 나온 예시의 기사를 볼 때 이 톰 브래디, 그러니까 NFL의 슈퍼스타인 톰 브래디가 자신의 집을 판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이 밑줄 쳐진 내용들을 보면 주된 등장인물인 톰 브래디, 그리고 그의 소속팀인 패트리어츠, 또 그 팀의 연고지인 뉴욕이나 뭐 매사추세츠 같은 이런 몇 가지 엔티티를 이용해서 이들을 뭐 재조합하고 뭐 문장을 작성하고 하면서 이런 엔티티만을 통해서 대부분의 내용이 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엔티티들의 포지션, 프레퀀시, 릴레이션십 등에 집중할 때 기사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각각의 엔티티들이 다루는 내용들을 이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뭐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백과사전 등지에 존재하는 익스터널한 인포메이션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이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이 논문에서는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논리지 그래프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논리지 그래프가 무엇일까요? 논리지 그래프는 전체 기사 데이터셋 혹은 뭐 외부, 아까 말씀드린 포털이나 좀 더 외부적인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만들어진 정보 그래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빨간 점에 해당하는 노드가 각 엔티티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각각의 엣지들이 가리키는 게 이 노드가 가지는 릴레이션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그림상으로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데이터로 저장되는 형태는 이 서브젝트, 프레디케이트, 오브젝트의 트리플렛들의 집합으로 논리지 그래프를 표현을 합니다. 서브젝트의 경우에는 각각의 엔티티를 의미를 하게 되고, 프레디케이트는 이 엣지에 해당하는 릴레이션, 오브젝트는
다른 엔티티를 가리키거나 혹은 이 엔티티를 설명하는 좀 부가 내용인 attribute information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지 그래프랑 앞서 말씀드린 NLU 모델을 합쳐가지고 분석하는 기사 자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전체 데이터셋을 꿰뚫어 봤을 때 알 수 있는 통합적인 외부 정보가 이 기사 내용에 해당하는 이 NLU 레프레젠테이션이랑 합쳐져서 뉴스 기사를 더 분석하고 추천하는 데 사용한다는 게 이 논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것 있으면 질문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혹시 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예, 제가 이런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게 일종의 unsupervised 종류의 클래시피케이션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나중에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추천이 잘 됐다는 걸 평가하는 메트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델은 실시간으로 학습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온라인 이밸류에이션이나 오프라인 이밸류에이션으로 나눠서 설명을 주로 드리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린 뭐 언스퍼바이드 러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전체 정해져 있고 그냥 그 주어진 데이터셋을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로 나눠서 그것을 통해서 슈퍼바이드 러닝을 진행을 해요. 오프라인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트릭으로는 뭐 NDCG나 뭐 어큐러시, 뭐 AUC 같은 좀 이런 매트릭들이 있는데 그 매트릭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결과 나오는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인 크레드의 구체적인 구조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 크레드의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여기서는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1번 파트에서는 여기 이 부분이 논리지 그래프인데 이 논리지 그래프에 있는 각각의 엔티티를 이제 그 엔티티를 표현하는 representation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번에서는 이제 이 엔티티들과 이 각각의 이 가지는 아티클상의 정보들을 각각의 엔티티 인베딩에 녹여내는 과정인 컨텍스트 인베딩 레이어를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이 각각의 엔티티를 나타내는 벡터를 만들어냈고 이거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NLU 모델, 그러니까 벌트나 아니면 트랜스포머를 통해 나오는 이 언어 모델에서 나오는 벡터인 도큐먼트 벡터랑 이 엔티티 벡터들을 어떻게 합치는지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디스틸레이션 레이어에서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최종 벡터인 이 크레드 벡터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 함수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 모델을 발전시킬지에 대한 부분인 4번 파트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Entity Representation Layer, Context Embedding Layer, Information Distillation Layer, 그리고 Multitask Learning 이런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Entity Representation Layer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리지 그래프는 이 두 개의 엔티티랑 그리고 그에 대한 릴레이션으로 이루어진 이 트리플렛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지 E가 이 엔티티들의 집합, 그리고 라지 R이 릴레이션의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엔티티를 나타내는 레이어를 해서 첫 번째로 작업하는 거는 이제 이 각각의 HRT에 해당하는 이 각각의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벡터들을 뽑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티티 인베딩이라고 하는데요. 엔티티 인베딩은 그러니까 논리지 그래프로부터 각각의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low dimensional representation 벡터로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 엔티티 인베딩에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 기법이 존재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가장 간단한 편인 트랜스 E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 E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HRT를 나타내는 벡터를 벡터 H, 벡터 R, 벡터 T로 놓고 그다음에 이 벡터 H랑 R을 더했을 때 그러니까 HRT로 이렇게 가는 화살표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H에 R을 더했을 때는 T와 거의 같아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L2놈 목적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벡터 HRT를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다른 방식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같은 엔티티라도 릴레이션에 따라서 다른 그 벡터 값을 가지도록 릴레이션별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는 다양한 학습 방법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이 발표 파일에 포함된 이 링크에서 그 링크에 적용된 논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엔티티 인베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엔티티를
엔티티 인베딩에 더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 나온 문장을 발췌해 보면 엔티티가 그 자신의 인베딩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웃들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영향도 고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해당 개념은 이 크레드라는 논문에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KGAT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기가 되는데요. 여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이제 첫 번째 빨간 박스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관계이고 이 아래 파란 박스는 아이템과 엔티티 간의 관계입니다. 이 빨간 박스는 이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고 기존의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유저 1이 이 아이템 1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뭐 인터랙트를 했고 유저 4도 이 아이템 1이랑 인터랙트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유저 4는 유저 1이랑 그 소비한 아이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저 1의 취향과 유저 4의 취향이 비슷하다라는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이제 인터랙션을 추측을 해서 유저 4에게는 유저 1이 봤던 아이템을 추천해 준다. 뭐 이런 식의 방법론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인데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아이템과 이 엔티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놀리지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 E1이라는 아이템을 인베딩을 할 때 E1에 해당하는 벡터인 E1 하나 벡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I1, I2, I3, I4 등의 그 주변 아이템들의 인베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이 논문에서는 방법론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엔티티 레프레젠테이션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엔티티 H가 있을 때 엔티티 H를 나타내는 벡터가 이 EH가 아니라 ENH로 나타내야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NH는 H가 헤드 엔티티인 트리플렛들의 집합, 그러니까 HRT에 해당하는 벡터들의 집합을 NH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H를 구하는 방법은 기존의 EH랑 그리고 또 NH 안에 속하는 모든 트리플렛들의 인베딩 벡터를 이 파이 HRT라는 그러니까 어텐션 웨이트예요. 어텐션 웨이트를 곱한 총 합을 이 콘캐티네이션 한 다음에 얘를 이제 한 층의 리니어 레이어에 통과시키고 활성함수로 L에 통과시킨 값을 이 H라는 엔티티를 나타내는 최종 벡터인 ENH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파이 HRT 그러니까 어텐션 웨이트를 각 트리플렛별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파이 제로 HRT 그러니까 각 트리플렛별로 파이 제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는 값은 이제 앞서 우리가 엔티티 인베딩을 통해서 EH, ER, ET를 각각 구했고요. 이걸 이제 콘캐티네이션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리니어 레이어에 통과시키는 과정을 두 번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 제로들의 값을 각 트리플렛별로 다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값을 통해서 각 트리플렛에 해당하는 어텐션 웨이트 파이 HRT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 기존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그래프가 있을 때 얘를 계속해서 프로퍼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처럼 리컬시브하게 계속 학습을 하면서 좀 더 정확도 있는 그래프 묘사가 가능할 텐데 해당 논문에서는 앞서 그 인트로덕션의 1번 파트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계산 시간을 줄이고 또 효율성 늘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각 노드에 대해서 그냥 원헙 네이버hu드 그러니까 이 H라는 엔티티에 대한 그냥 그 한 단계 이웃들에 대해서만 연산을 진행하고 그걸로 이제 이 NH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콘텍스트 인베딩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 역시 연산량을 줄이고자 사용하는 레이어인데요. 기존 다른 모델들의 경우에는 뭐 기사 전체나 혹은 기사 제목을 인풋으로 넣어서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경우가 많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그 대신에 그냥 그 엔티티에다가 벡터 엔티티 벡터만을 모델에 집어 넣어가지고 획기적으로 연산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엔티티가 아닌 다른 단어들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그게 이 컨텍스트 인베딩 레이어고요. 여기서는 엔티티의 다이나믹 컨텍스트인 포지션, 프레퀀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정보를 앞서 계산한 엔티티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랑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각 아티클에서 엔티티들이 각각 가지는 렐러번스랑 임포턴스를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포지션 인코딩이라 해가지고 엔티티가 제목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본문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이 포지션 바이어스 벡터를 더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프레퀀시 인코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본문에 한 번 등장하면 C1, 뭐
10번 등장하면 C10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벡터를 더해주게 되는데 최대 20까지만, 그러니까 20번 넘게 등장해도 C20으로 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인코딩의 경우에는 같은 단어라도 뭐 여기서는 회사로 쓸 수도 있고 뭐 여기서는 인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 카테고리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코딩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제 다음 레이어가 이제 인포메이션 디스틸레이션 레이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이 그림, 그러니까 전체 그림에서 디스틸레이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긁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서 이제 두 레이어를 통해서 각각의 엔티티를 묘사할 수 있는 이 EIH를 뽑아냈고요. EIH를 이제 앞서 그러니까 뭐 벌트나 트랜스포머 등으로 구해낸 도큐먼트 벡터 TV와 합쳐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합칠 때 어텐티브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합쳐주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이 각각의 엔티티 벡터인 EIH랑 VD랑 콘캐티네이션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앞서 진행했던 것처럼 원헙 네이버후드에 해당하는 내용인 딥 레이어에 넣어주고 이 파이 제로들을 다 모아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켜서 어텐션 웨이트를 구해주고요. 그 각각의 어텐션 웨이트를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엔티티 벡터에 곱해줘서 그거를 더한 값을 통해서 이 본문에 등장 이 본문 D에 해당하는 모든 엔티티들의 중요도가 곱해진 합인 EOH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엔티티들의 각각의 웨이트들이 반영된 벡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빨간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부분이 5번인데 그러니까 이 쿼리로는 DV를 사용하고 키와 밸류 값으로 모두 EIH를 사용한 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웨이트를 구하고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썸을 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EOH를 구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이 DV 벡터랑 콘캐티네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립 포워디드 네트워크를 통과시킨 다음에 활성함수 탐젠트 H를 한번 겹치면 이 최종값이 나오게 돼요. 최종값이 VK라는 벡터고요. VK는 이 논문에서 KDB, Knowledge Based Document Vector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Information Distillation 레이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이 구한 벡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크레드는 다른 모델들과 달리 멀티태스크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레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 추천 시스템 환경에서는 다양한 추천 도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 투 아이템은 유저 A가 있을 때 이 유저 A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추천해봐라 이런 목적의 태스크고요. 두 번째는 뭐 어떤 기사가 있을 때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들을 추천해봐라 라는 아이템 투 아이템이 있고요. 세 번째는 뉴스 포퓰러리티 프레딕션이라 해서 뉴스가 있을 때 얘가 유저들한테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를 예측하는 문제고요. 뉴스 카테고리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냥 뉴스가 있을 때 그냥 뉴스 기사만 보고 이게 뭐 정치에 속하는지 경제에 속하는지 이런 카테고리를 맞추는 태스크고, 마지막으로 로컬 뉴스 디텍션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대한민국 서울에서 유행할 만한 기사인가 뭐 이런 걸 맞추는 게 로컬 뉴스 디텍션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천 도메인들은 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른데 이 논문상에 설명하기로는 비슷한 패턴을 공유하고 그리고 상호 보완 작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논문에서 예를 들어서 이 개인별 추천인 유저 투 아이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템 투 아이템에서 아이템 간 유사도라는 그런 정보를 받아와가지고 예를 들어 유저가 아이템 A를 좋아한다고 그러한 사실을 학습을 해냈을 때 아이템 투 아이템에서 A와 유사한 A'을 찾아낸 결과를 끌어와가지고 유저 투 아이템에 적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크기가 부족한 도메인, 여기서는 로컬 뉴스 디텍션 류가 데이터셋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셋 크기가 큰 유저 투 아이템이나 아이템 투 아이템 같은 도메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크 러닝을 진행한다고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유저 투 아이템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유저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도큐먼트 정보를 알아서 그거에 대한 그거를 대조했을 때 확률값이 가장 높은 값을 추천해주는 게 이 논문에서 목표라서 유저 벡터를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유저 벡터는 유저의 클릭 기록에 나오는 도큐먼트들의 벡터, 저희가 각 도큐먼트에 대한 KDV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 KDV를 앞서 진행했던 것처럼 어텐티브 풀링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유저 벡터를 구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KDB랑 콘캣을 해서 각각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중에 가장 높은 값에 해당하는 뉴스 기사를 추천을 하게 되고요. 다른 경우에는 그냥 KDV만 있으면 되고, 얘를 뭐 FFN에 집어넣은 다음에 목적에 따라 확률 값을 도출하고 뭐 얘를 레이블과 비교해서 학습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로스 펑션은 어떤 걸 사용을 하게 되냐면, 유저 투 아이템과 아이템 투 아이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아이템이 주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 한 유저가 주어지고 한 아이템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포지티브 아이템을 고를 확률을 최대화하는 학습 방식을 진행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써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유저 투 아이템과 아이템 투 아이템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추천 풀이라는 걸 주어줘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 유저 A가 있을 때 유저 A에 대해서 추천할 아이템을 고르기 위해서는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 뉴스 풀에 해당하는 모든 기사, 뭐 뉴스 기사가 총 100만 개가 있을 때 그 100만 개에 대해서 일일이 비교를 해보고 이 유저 벡터랑 비교를 해봐가지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애를 골라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시간 단축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하나의 포지티브 아이템, 그러니까 정답 아이템이죠.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알 수 있는 정답 아이템과 그리고 5개의 랜덤하게 뽑은 네거티브 아이템이라는 후보군을 주고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애를 고르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냥 이 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간단한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그 벡터로 표현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애초에 이제 개체들이 놀레지 그래프가 된다는 거는 처음에 이제 다큐멘트에서 개체명 인식을 해서 개체를 뽑는 게 맨 처음 과정인 건가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놀리지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걸 이제 가져다 쓰는 내용인데요. 왜냐면 놀리지 그래프라는 것도 되게 큰 분야라서 그거에 대한 논문을 써야 돼요. 사실 그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ERD나 뭐 여러 가지 그 NLP적 방법론을 통해서 놀리지 그래프를 먼저 만드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놀리지 그래프 만들어진 놀리지 그래프를 이제 여기서는 각각의 엔티티를 그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혹시 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네. 약간 이해가 느려서 그러니까 지도 학습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지도 학습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제 네. 정답은 제일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인 거고 그거를 그 풀에서 맞춰야지 맞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 발표 내용에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다른 분 질문도.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되게 네. 뉴스라는 도메인이, 네. 시간에 되게 센시티브하다고 계속, 논문에서 말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 시간과 관련해서 이런 네트워크 아키텍처랑은 관련이 없어 보여서, 이런 시간에 대한 거는 따로 처리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생략하는 부분들이 시간을 줄이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원합 네이버후드만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일부 네거티브 샘플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법적인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법 내에서만 시간 단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벌트처럼 뭐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한다든지 멀티헤드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서 뭐 패러미터스를 아예 엄청 늘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애초에 그냥 되게 간단한 근데 심플 레이어들만 여러 개로 엮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도 시간을 줄이는데 꽤 컨트리뷰션이 있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말씀하신 뉴스라는 시스템이, 네. 시간에 센시티브한 게 이제 빨리 인퍼런스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린 점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뉴스 기사가, 인터넷 뉴스 기사는 올라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뭐 예를 들어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하루치를 모아서 다음날 아침에 한 번에 올리면 되지만, 뉴스의 경우에는 또 쏟아지는 양이 뭐 실시간으로 뭐 몇만 개씩, 몇천 개씩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도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을 좀 희생하는 점이 있더라도 베스트한 인퍼런스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실험 부분에 대해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데이터셋,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도학습이랑 비지도 학습 이거에 대한 좀 혼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오프라인 이밸류에이션, 온라인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도메인으로 나눠서 사실 이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오프라인 이밸류에이션이랑 온라인 이밸류에이션 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도 지금 꽤나 큰 과제인데 네, 여기서는 일단 오프라인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냥 과거에 뭐 유저 A가 기사 B를 눌렀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쌓여있는 로그들이 있어요. 그럼 로그들이 있으면은 A에 대해서 이 추천 시스템의 목적은 A라는 유저가 있을 때 B라는 기사를 추천하도록 그 학습이 진행이 돼야겠죠. 이미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이미 과거에 있는 데이터에 맞는 그 과거에 있는 데이터의 레이블에 부합하도록 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으로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얘네가 이제 MS에서 나온 논문이다 보니까 자체 포털인 MS 뉴스에서 나온 실제 사용되고 있는 뉴스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들이 뉴스 데이터셋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각각의 뉴스 기사랑 임프레션 로그라 해서 뉴스 기사 A가 있고 뭐 뉴스 기사들이 있고 뭐 유저가 몇 시 몇 분에 해당 뉴스 기사를 클릭했다 뭐 이런 식의 로그들이 담긴 데이터인데 이게 2주치고요. 그리고 앞에 1주치를 트레이닝 앤 밸리데이션, 뒤에 1주치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 정제 과정을 통한 결과 뭐 이런 세부적인 스태티스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논리지 그래프 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논문에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메인 자체가 엄청 큰 부분이고 또 이게 하나의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사토리라는 그러니까 MS에서 사용하는 그래프 컨스트럭션 룰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얘는 실제로 이 MS에서 사용하는 뭐 빙이라는 그러니까 구글처럼 그런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뭐 빙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포털 검색창에 미국 현재 대통령은 누구야? 라고 치면은 이 논리지 그래프가 컨스트럭션 돼 있는 거를 따라서 이렇게 그 결과를 도출해서 뭐 지금 대통령은 트럼프고 다음 대통령은 바이든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결과를 반영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토리라는 인터넷 툴을 이용해서 논리지 그래프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NLP 방법론 이용해서 팔싱을 진행하고 그걸로부터 릴레이션 뽑아내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방법론이 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논문이랑 그리고 이 사토리를 만드신 분들이 KDD 2018에서 발표했던 튜토리얼 파일이 있는데 이것도 이 발표 파일에 첨부를 해두고요. 그리고 이 논리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 중에서도 좀 링킹 컴피던스 스코어가 좀 높은 애들만 엔티티만 추렸고 이제 그런 애들만 확인을 했을 때 이런 스태티스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페리먼트 세팅에서는 이 실험에서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논리지 그래프를 제외한 도큐먼트 레프레젠테이션 모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DV랑 EIH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DV만 사용하는 거죠. DV만 사용한 모델들이랑 합친 모델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거를 비교하기 위한 파트이고요. 이 중에서 DV 더하기 NTT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DV에다가 앞서 이제 엔티티 인베딩으로 해가지고 뭐 H, R, T에 대한 인베딩을 이렇게 각각 구하게 되는데 얘네를 이제 그냥 단순 어텐티브 플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디스틸레이션 하지 않고 이런 애들이랑 뭐 크레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른 knowledge aware recommendation 모델, 그러니까 knowledge 그래프랑 뉴스 추천 시스템을 결합한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멀티태스크 러닝 안 한 싱글 태스크 모델들이랑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NLU도 아니고 노리지 그래프도 안 쓰는데 추천 시스템에서 좀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 그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FM이랑 와이드앤딥이라는 모델이 있고 얘네들과도 비교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앞서서 태스크가 5개 있었어가지고 이제 태스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 투 아이템 개인화 추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각 유저별로 이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좋아할지를 추천을 해가지고 맞추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NLU 기반 모델들, 그러니까 여기 요 아래에 있는 애들이 이 FM이나 YD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이 논리지 엔티티가
정보가 포함된 뭐 크레드나 뭐 이 DKN 이쪽 모델들이 DV에 비해서는 추천 정확도가 높다. 그리고 또 기존 놀리지 베이스드 모델인 DKN, 뭐 STCKA 이런 애들보다 크레드가 성능이 더 좋다. 그리고 NLU에 해당하는 모델이 LDA 더하기 DSSM. 얘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은 아니고 그 확률 기반 추정 모델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얘네보다 벌트를 사용한 게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멀티태스크 러닝을 사용했을 때가 싱글 태스크보다 뭐 그렇게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템 투 아이템 추천입니다.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그러니까 캔디데이트 6개, 그러니까 1개의 포지티브 아이템이랑 5개의 네거티브 아이템을 주고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1개의 포지티브 아이템이랑 100개의 네거티브 아이템을 줘가지고 좀 더 릴라이어블한 결과를 얻도록 했다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유사 아이템 찾을 때 이게 ANN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는데, ANN이 그러니까 Nearest Neighborhood Search, 그러니까 그 근접 이웃 찾기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탐색 시간을 줄이고자, 그러니까 전체 1000개가 있을 때 1000개에 대해서 다 일일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간단하게 빠르게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방법을 실제 그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ANN 설치를 똑같이 재현을 해서 비슷한 아이템을 탐색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험 결과는 크레드가 성능이 가장 좋고, 그다음 벌트와 어니, 그리고 다른 놀리지 베이스드 모델, 그리고 LDA가 가장 눈에 띄게 낮은 성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 포퓰러리티 디텍션, 로컬 뉴스 디텍션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앞서 비슷하게 크레드를 사용한 모델들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과에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이 아래 두 줄인데요. 여기서 크레드 싱글 태스크랑 그 멀티태스크 러닝 모델 간의 간격이 0.012여가지고 다른 간격에 비해서 되게 크게 나와요. 근데 이거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좀 데이터 크기가 작은 도메인의 경우에는 좀 더 데이터 크기가 많은 아이템 투 아이템이나 유저 투 아이템 등과 같은 이런 도메인들의 이점을 받아가지고 성능 향상이 좀 더 눈에 띄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러닝의 유효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오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엔티티 레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콘텍스트 임베딩 레이어, 인포메이션 디스틸레이션 레이어를 각각 빼보고 성능 체크해봤는데, 이게 유의미한 성능 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도큐먼트 임베딩을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얘를 2차원으로 나타내는 TSNE 방법을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결과인데요. 이게 얼추 봐도 LDA는 되게 혼재되어 있는 반면에 크레드나 벌트 쪽의 경우에는 클러스터가 되게 잘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좀 추가적으로 더 명확성을 제시하고자 CH 스코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CH 스코어가 칼린스키 하라바르츠 스코어라는 건데, 이 값이 높을수록 이 모델이 클러스터를 잘 분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크레드가 버트에 비해서도 꽤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케이스 스터디인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논문 저자가 NFL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NFL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들고 왔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NFL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카테고리도 다르고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도 달라요. 여기서 같은 엔티티를 나타내는, 같은 엔티티인 슈퍼볼이라도 기사별로 다른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 모델이 기사의 목적에 맞게, 기사의 의미에 맞게 어텐션 스코어를 잘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혹시 그 네. 앞에 리서트 부분은 아닌데, 네. 모델 구조에서 네. 19페이지의 인포메이션 디스틸레이션 레이어에서 네. 이제 키 쿼리 밸류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텐션에서 보통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NLP에서 쓰는 어텐션이랑은 다르게 키 쿼리를 컨캣하고 그거를 이제 FC 레이어 통과시켜서 밸류랑 곱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혹시 이 방법에 대한 어떤 인투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방법론이 여기서 처음 제시된 건가요? 아니면 이 방법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다른 논문이 있었던 건가요? 이 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어텐션 방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방법론이 뭐 특별하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네, 그런 언급은 없고, 우리 여기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일단은 최우선 목표는, 그러니까 어텐션의 의미는 가져가되 대신 계산량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따로 이 방법론이, 그러니까 이러한 모델 구조가 어디서 나왔고 뭐
그러니까 이게 혁신적인 방법이다. 뭐 이런 언급은 따로 네, 논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에서 네, 좀 이제 아까 성능은 좋아지는 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성능이 좋아지는 그 뉴스를 추천해 주는 어떤 그 딥러닝 모델을 설계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 이 다음 장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일단 성능 향상 됐다는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또 멀티태스크 러닝을 도입한 점도 있고 또 이게 또 그 말씀 제가 별로 강조를 안 드린 게 이 도큐먼트 벡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안 드렸는데 사실 도큐먼트 벡터에 그러니까 이게 이 모델이 거의 도큐먼트 벡터 부분이랑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부분이랑 거의 별개이기 때문에 도큐먼트 벡터에 어떤 그 NLU 모델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플렉시블하게 도큐먼트 벡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도큐먼트 벡터의 성능이 좋을 때 그 좋은 성능을 바탕으로 또 이 모델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예를 들면 유저 투 아이템이나 아이템 투 아이템 이런 게 있는데 네. 얘네들은 한 번의 프리트레인으로는 못 하는 거죠. 유저 투 아이템을 원한다면 유저 투 아이템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모델을 트레이닝 해야 되고 아이템 투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그 데이터셋 그 원하는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네, 더 저도 질문? 네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지도 학습을 좀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네. 안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서 정답은 이게 아시다시피 좀 그 어떤 확실한 정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 네. 이거를 제가 그러면요 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게 오프라인 있고 온라인이 있어요. 근데 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지도 학습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아예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2020년 1월치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 목록 있고 유저가 A가 뭐 몇 시에 뭘 누르고 B에 뭘 누르고 C가 뭘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게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거고요. 근데 실제 추천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시 46분인데 실제 추천 현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전에 1시간치 혹은 그러니까 21시치 데이터만 혹은 뭐 오늘 하루 12월 27일치 하루만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을 하거나 이걸로 이제 빠르게 모델을 학습을 시켜요. 모델 학습을 시키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유저들이 피드백을 주겠죠. 실시간으로 유저들이 피드백을 주면 이거에 따라서 이 모델이 OX를 맞추는데 얘가 이 OX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학습 결과를 다시 재학습을 해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제 이 데이터의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probability 펑션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뀐다는 의미죠. 여기서는 이미 고정된 값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정된 값으로 사용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모델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러한 점에 간극이 있어서 사실 중요한 점이 이 크레드가 오프라인 상에서는 성능의 향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추천 시스템에서 맞추고 싶은 내용은 온라인에서 잘 돌아가는 모델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실제 현업에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 크레드가 온라인에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실제로는 표현이 돼야 맞는 건데 이 논문에서는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의 추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크레드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크레드에서 인풋 피처는 이제 뉴스 도큐멘트가 되고 그 정답 레이블은 이거를 클릭했다 안 했다 그냥 그런 식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레이블은 그러니까 레이블은 그게 아까 맞아요. 네, 레이블은 그러니까 로그니까 과거에 내가 이 해당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뉴스를 클릭했다 안 했다 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 쉽게 따지면은 더 과거의 정보를 보고 과거의 정보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희님이 말씀해 주신 질문이 네, 맞아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텐션이라는 그러니까 정확한 그 NLP에서 사용하는 어텐션이랑은 실제 그러니까 식이 다른데 그러니까 느낌만 가져왔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뭐 제가 오프라인 온라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다른 논문을 가져와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컨트리뷰션 얘기해 드리면 크레드는 아까 잠깐 짧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fully flexible 하고 arbitrary 그러니까 어떠한 도큐먼트 벡터 모델도 이 논리지 그래프를 나타내는 논리지 엔티티 벡터 그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이랑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했던 앞서 이 뉴스 소비 패턴 보여주는 그래프 나왔던 DKN이라는 논문에서는 이 도큐먼트 벡터를 표현할 때 킴 CNN이라고 그러니까 워드 단위로 CNN을 돌려서 그러니까 한 워드가 있을 때 워드의 주변 단어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도큐먼트 벡터를 표현하는 모델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크레드의 경우에는 어떤 언어 모델, 뭐 LDA 더하기 DSSM이 될 수도 있고 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요즘 나오는 GPT-3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어떤 언어 모델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엔티티를 인베딩하고 콘텍스트 인베딩, 인포메이션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세 단계의 레이어를 구성을 하고 있고 각각의 레이어에서 그 효율성과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점이 있고 또 세 단계 모두 성능 향상의 중요함을 보여줘서 이제 이 efficient하고 effective한 knowledge fusion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뉴스 레코멘데이션에 있어서 기존엔 다 싱글 태스크 러닝을 진행했었는데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무리하고요. 즐거운 연말 다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